안녕하세요, 진세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집 패턴 10개명에 대해 알아보는 박윤진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는 매집 난이도 최상 고진감래라는 제목으로 매집 패턴의 진주선에 대해 배우게 될 텐데요. 제목만 봐도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윤진 대표의 7번째 강의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박윤진 대표입니다. 우리 이 강의가 벌써 7번째 오늘이 강의니까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 타이밍 총 8개 강의였고요. 오늘 7번째 시간이니까 다음 주에 강의 마감을 하면 이제 이 강의 매집했던 10개명은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번째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7번째 강의지만 7번째 패턴을 오늘 배우는 날입니다. 매집 난이도 최상, 고진감래. 매집 난이도가 최상이니까 그야말로 고진감래. 아주 달콤한 고진감래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매집 난이도 최상. 이제 일단 이거 이름이 진주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이 진주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을 하셨어요. 근데 진주선이라는 선을 가지고 막 논란이 많았어요. 이거는 뭐 세력선인 33일선이네. 뭐네 되게 말이 많았지만 오늘 제가 그 비밀을 밝혀드리도록 할 거고요. 매집이 난이도가 최상이다. 누구 입장에서 얘기한 겁니까? 매집 난이도. 그러니까 세력대 입장에서요. 상당히 매집 난이도가 있는 게 바로 진주선이에요. 진주선이라는 선을 제가 이따가 제시를 할 건데 그 선에 있는 물량을 뽑아먹기가 정말 세력주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매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 구간이 있어서 고진감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진주선이에요. 자, 우리가 진주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 TV를 시청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매매를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의 개념과 매매의 개념은 사뭇 다른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투자는 좀 광활하고 좀 넓은 개념이라면 매매는 트레이딩의 개념이라서 뭐 하루 단위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주일 단위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한 달 이렇게 트레이딩 계속 사고 팔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매를 하기 전에 오늘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치자고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매매를 하기 전에 일단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꼭 오늘 어떤 종목을 딱 골라놨어요. 아니면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HTS에서 소중한 나의 돈을 행사하기 전에 여러분들 요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여기 항목을 한번 보시죠. 내가 지금 매수하는 종목이 매집 구간에 있는 종목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회사가 뭐 실적이 좋아지고 또 뭐 대단한 재료가 있어서 조만간 엄청난 호재성 뉴스가 터질 거고 또 이 테마가 불어닥칠 수가 없고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액면 그대로 지금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이 매집 구간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건지 이런 거 여러분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매집 구간이라고 만약에 본인이 판정을 했다고 치자고요. 판단을 했어요. 그랬다면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매매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 매집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합니다. 트레이딩이 가능해요. 하지만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집 구간은 시세가 짧고 왜 짧으냐?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집 구간에서 매매하더라도 어떤 목표 수익을 좀 낮추고 트레이딩을 좀 짧게 끊어서 매매를 좀 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집 구간이라면 네,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겠죠. 자, 본상승 구간이라면 매수해서 진짜 이 본상승의 하이라이트 부분까지 나올 때까지 정말 그 마지막 불꽃이 나올 때까지 나는 끌고 가고 싶다. 본상승 구간에선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하이라이트죠. 본상승 구간에서 제가 끌고 가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지표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상승 구간이라면 끝까지 하이라이트 정말 마지막 불꽃이 터질 때까지 이 종목을 핸들링해서 어떤 종목은 100%, 어떤 종목은 200%, 어떤 종목은 단기에 300, 400, 500, 600, 1000% 이런 종목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와 주식을 하면서 수급과 차트가 너무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실적, 재료는 너무 쉬워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적 재료는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뭐 유튜브, 너튜브 같은 채널에다가 그냥 종목 몇만 기입하거나 아니면 N사의 종목 토론실 뭐 이런 데 가면요. 솔직히 그냥 뭐 재료나 뭐 실적이나 뭐 모든 그 정보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그 어렵지 않은데 가장 어려운 거는 이 핸들링. 그러니까 이 종목의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이 핸들링할 때 그 핸들링하고 뭐 호흡을 같이 맞추고 정말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타이밍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깨끗하게 깔끔하게 매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뭐 저는 재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수급과 그렇다 보니까 수급과 차트가 너무 중요한데 왜 재료는 너무 쉬우니까요.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우선으로 할까? 수급이 먼저냐? 차트가 먼저냐? 그야말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 가지고도요.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한 결론도 내드릴 테니까 일단 요 도표를 한번 보시죠. 예전에 이거 저랑 같이 하신 적 있죠? 제가 매매하는 방법에 어떤 이런 도식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수급과 차트가 먼저 완성이 된 종목이어야 된다. 그건 수급기는 수급은 제가 가지고 있는 수급기가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요. 차트는요, 차트 완성도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기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 종목이 진짜 지금 현재 매집 구간인지 내가 종목을 선정했다면 오늘 매수하기로 내가 액션을 취하겠다면 이게 지금 매집 구간에서 내가 들어가는 건지 본상승 구간에서 들어가는 건지 이거 제가 아주 쉬운 지표 하나만 알려드리면 그냥 이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리고 나면 세력을 좀 분석한다 그랬어요. 저는 혼자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같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세력 분석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구찌가 좀 큰 A 세력인지 또 아니면 개별주성의 어떤 B 세력인지 세력의 그 개입도도 저는 좀 찾아보고 그리고 재료는 세 번째라고 그랬어요. 재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N사에 가서 그냥 뭐 검색만 해도 재료는 다 나온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다 모든 게 완성이 됐을 때 매매한다.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매집 구간에서 내가 매수할 수도 있죠. 매집 구간에서 매수했다 그러면 단기 매매가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본상승 구간에서 매수하는 종목은 좀 스윙의 개념, 중장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1차 필터링, 2차 필터링, 3차 필터링, 4차 필터링 해서 여기까지 3차 필터링까지 해서 수익, 그다음부터는 수익 관리, 매도를 잘해주는 거 또는 뭐 손절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손절을 잘해주는 거. 자, 그렇다면 종목 선정하는 거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하고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X축 있죠? 우리 수학 시간에 어릴 때, 중학교 때 배웠던 X축하고 Y축이 있으면 X축을요. 제가 차트 완성도 단계라고 우리가 한번 볼까요? X축을요. 완성도가 높을수록 오른쪽으로. 자, 그다음에 Y축을 Y축에는요. 그러면 제가 아까 차트가 우선이냐, 수급이 우선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런 얘기했죠.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했다고 그랬어요. Y축으로는요. 수급에도 레벨이 있어요. 수급이 아주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수급을 위로 올라갈수록 더 높은 단계의 수급. 또 차트는 X축에서 더 완성 단계가 높은 차트를 제가 이렇게 X축에 넣을게요. 그러면 한번 분면을 한번 이렇게 나눠볼까 봐요. 4개의 분면으로 이렇게 나눠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보면 딱 4개의 어떤 분면이 나가죠. 그럼 거기다 1사분면,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맨 왼쪽이 위에는 1사분면, 두 번째 2사분면, 여기 3사분면, 4사분면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내가 매매하려고 하는 종목이 어디 분면에 들어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를 들어 난 삼성전자를 매매하려고 했어요. 삼성전자를 매매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하려고 하는 삼성전자는 1사분면에 있는 종목입니까? 2사분면에 있는 종목입니까? 3사분면에 있는 종목입니까? 4사분면에 있는 종목입니까? 자, 일단 1사분면을 해석해보면 수급은 굉장히 레벨이 높죠. 그런데 차트 완성도가 조금 떨어져요. A급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A급 종목이에요. 괜찮습니다.
이쪽에 3, 4분면에 있는 종목도요. 차트는 다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수급이 좀 모자라다. 근데 차트가 완성도가 높으면 어떠냐면,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차트가 완성도가 높으면 수급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차트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새로운 수급을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수급은 좀 지금 빠지지만 차트는 좀 완성도가 높다. 그러면 A급 종목이라고 제가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자, 특 A급 종목이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수급도 레벨이 굉장히 높은 단계, 차트도 레벨이 높은 단계. 이게 만난 종목을 저는 특 A급 종목을 하려고 박윤진 대표의 매매는 특 A급 단계 매매를 하려고 여기 있는 종목을 선정하려고 무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특 A급 종목은 과연 어떤 거냐? 매매해서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 단계. 매매해서 바로 수익이 나는 단계. 저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박윤진 대표랑 매매를 하면 희한하게 바로바로 수익이 납니다라고 해요. 매수했는데 바로 수익이 나요. 그게 바로 특 A급 단계 종목에 있을 경우에 이렇게 경우가 많이 돼요. 그러면 B급 종목은 여기 이제 2, 4분면인데요. 자, B급은 어때요? 수급도 아직은 준비가 안 됐고 차트도 좀 덜 준비됐으니까 B급 이거를 보진 않아요. 매매는 할 수 있지만 굳이 A급 종목, 특 A급 종목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진 않는다 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러나 저는 B급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해 들어갔는데요. 보니까 차트 완성도나 수급이 준비가 안 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감안해 주시고,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A급 A급 종목이서 이제 어때요? 지금 화살표 제가 눌렀죠. 차트가 완성이 많이 됐는데 수급이 좀 덜 완성된 종목은요. 결국에 수급을 불러들이는, 차트는 완성됐으면 수급을 불러들여요. 새로운 수급이 너무 차트가 이쁘면 막 시장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수급을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A급 종목에서 특 A급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A급 종목도 저는 열심히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쪽에 1, 4분면에 있는 A급 종목은 자, 수급은 굉장히 좋은데 아직 차트가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차트가 보강이 되면 특 A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A급 종목들은 볼 필요가 있어요. 서로 수급이 보강이 되든 차트가 보강이 됐든 보강이 되면 바로 A급 종목으로 가거든요. 자, 그러면 차트가 먼저냐, 수급이 먼저냐? 여러분들 이제 이해 가실까요? 수급과 차트가요,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없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있어요. 왜? 서로 이게 좀 부족하면 이게 보강이 되고 이게 부족하면 이게 보강이 돼서 차트냐 수급이 먼저 이건 논란이 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A급 종목, 특 A급 종목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본상승에 대한 경계선, 바로 이게 여러분들 본상승을 도대체 어떻게 하냐. 제가 이거는 되게 쉬운 지표를 알려드린다고 했죠. 이거는 박윤진만의 노하우고 저의 엄청난 노력 결과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종목선정에서 아까 지금 다시 한번 도표를 좀 깔끔하게 놓고 보면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그러면 자, 4, 4분면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예를 들어 3, 4분면에 있다가 4, 4분면으로 올라간다든지 1, 4분면에 있다가 차트가 보강이 되든 수급이 보강이 돼서 4, 4분면에 올라가는 종목을 저는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수급을 놓고 보면 본상승의 경계선을 놓고 보면 요 한 매집 단계에 있는 수급은 제가 낮은 단계의 수급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본상승 단계에 있는 수급은 제가 아주 높은 레벨의 단계의 수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차트에서는요, 아주 레벨이 낮은 단계는 매집 단계에서의 차트예요. 와, 차트도 매집 단계가 있고 수급도 매집 단계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이거는 B급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매집 단계의 차트가 본상승인 단계가 있고요. 이게 가장 레벨이 높은데 이게 아까 전에 1, 4분면하고 3, 4분면은 본상승이 아니라 하나는 매집 단계, 하나는 본상승. 수급이 매집 단계인데 차트가 본상승 단계. 아니면 차트는 매집 단계인데 수급이 본상승 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4, 4분면에 있는 종목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차트는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급은 제가 가지고 있는 수급기가 굉장히 똘똘합니다. 수급기가 해주는 거고, 차트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기가 훌륭해요. 그래서 검색기를 놓고 볼 건데요. 자, 본상승을 제가 검색기로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본상승을 검색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검색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HTS로 좀 자리를 좀 옮겨서요. 내가 HTS로 자리를 좀 옮겨서 본상승을 한번 검색을 한번
본상 종목을 검색을 한번 해볼까 봐요. 사용자 조건 검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사용자 조건 검색을 제가 가지고 있는 HTS 01100번인데, 여기 폴더를 만들어 놓은 게 보이십니까? 박윤진 스페셜이라고 그래서 맨 위에 보면 매집 패턴 거래형, 두 번째 걸음 반걸음, 세 번째 경호, 바늘쌈, 본상승, 정복기, 중기, 진주선, 키다리, 여기 지금 많이 만들어 놨죠. 자, 이 중에서 제가 본상승 종목을 이렇게 한번 놓고 볼게요. 자, 본상승 종목이 드디어 이렇게 검색이 됐는데, 이 검색이 낸 거를 보시면, 총 159종목이 선정이 된 거예요. 159종목이. 본상승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요, 159개밖에 없냐고요? 네. 시장이 많이 어렵긴 어려웠나 봐요. 2,700개 정도, 2,600에서 2,700개 되는 종목 안에서 본상승 되는 종목이요, 거의 160개밖에 없었다는 건, 상당히 시장이 어려웠었겠구나. 굉장히, 어려운 단계. 지금 나머지는, 그러면 169개 종목,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그럼 뭐라는 겁니까? 매집 단계에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시가총액으로 한번 솔트를 한번 해볼게요. 시가총액으로 솔트를 했더니 여기 맨 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본상승 단계에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나와요. 자, 이제 여기서 보셨죠? LG 에너지 솔루션. 그럼 제가 차트를 놓고 한번 이렇게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놓고 딱 보니까, 네, 뭐 본상승이라고 할 만하겠죠? 상당히 기세가 좋게, 시장 어려웠지만 아주 추세 좋게, 기세 좋게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본상승이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뭔지 모르지만 본상승이라고 합니다. 자, SDI. 제가 계속 이번에도 SDI 오늘 제가 소개를 할 건데, SDI, 삼성 SDI도 본상승. LG화학도 본상승, 포스코홀딩스 본상승이라고 합니다. 삼성물산, KB금융, 포스코케미칼 너무 자주 얘기하는 종목이죠. 저는 포스코케미칼을 여기서부터 본상승이 나온다고 시작되는 단계다고 하면서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고, 각종 제가 좀 프로그램에 다 소개해서 지금까지 저는 이거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네, 여기가 아주 핵심이에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겠지만 얘는 매집 중에서 키다리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상승이 중이고요.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겠다라고 본다고 했죠. 어떤 분들에게 내가 삼성전자가 1, 2, 3, 4 보면에 있으면 지금 여기 맨 위에 삼성전자가 없잖아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탄력이 붙고 현대차, 기아차가 그날 당일날 막 올라오면요. 막 투자자님들이, 저희 회원들이 막 물어보세요. 대표님들 저거 매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매집 단계에 있는 종목보다는 본상승 단계에서 매매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현대차, 기아차 막 올라오고 특히 카카오뱅크, 카카오 페이 이런 종목도 올라오지만 결국은 여기 없다는 거는요. 지금 본상승 단계가 아니라 아직도 매집 단계예요. 그러면 매집 단계에서도 매매 가능해요. 탄력이 붙을 수도 있어요. 카카오페이 굉장히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이것은 언젠가 본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트레이딩을 통해서 매도를 한번 꼭 잘라줘야 된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저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최근에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해드렸던 EM플러스 같은 종목들도요. 포스코 케미칼, EM플러스, 제가 반걸음 종목으로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여기는 걸었다기보다 반걸음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너무 크게 예쁘게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요 본상승이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고 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아바코라는 종목도 여기서 제가 소개했어요. 주기형 패턴으로 너무 예쁜 패턴이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이 주기형이 나오고 나서 본상승으로 들어가더니 저 경계선은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저는요 이 종목이 시세가 끝났다고 생각 안 하고요 본상승 중이다. 본상승 중에도 잠깐 쉬었다가 잠깐 꾸겼다가 갈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마찬가지로 이것도 본상승.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이 종목은 여기서 주기형 패턴이 나오고 여기는 어떤 거예요 이게 다정의 패턴으로 지금 진행 굉장히 되고 이쁘다. 요거는 다정의에다 키다리까지.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본상승 검색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 가시죠? 어떻게 찾는 건지, 제가 보여드린 이 검색기를 통해서 보시면 되게 쉽게 여러분들이 본상승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본상승 공식이 있나요? 있겠죠. 박윤진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본상승을 공식을 통해서 방금도 그런 검색기를 만든 거예요. 160개 정도의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본상승 종목이고, 저 어떻게 만들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 뭔가 지표 있다 그랬죠. 이거를 반드시 이 검색기 안에 넣어야 되겠죠. 본상승 공식 안에. 자, 그럼 본상승이 왜 좋은가? 가는 종목이 더 가죠.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가는 말에 올라타라 라는 증시 격언이 있잖아요. 가는 종목이 더 가요. 희한하게 밑에 있는 종목이 반등이 나오는 게 세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가는 종목이 더 가고, 신고가 가는 종목이 더 신고가 가고, 사상 최고가를 더 계속 갱신하면서 가죠. 그게 주식이죠. 그리고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본상승이 시작되면 일단요, 후퇴를 못해요. 이제 일을 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막 격한 단어로 못 바꿉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백을 못해요. 그러니까 세력들 입장에서 본상승이 시작되면 일단 후퇴를 못한다. 그렇다면 매집 단계에 있으면요, 네, 후퇴할 수 있어요. 매집 단계에서는요, 어떤 종목도 있냐면 매집을 다 해놓고 본상승을요, 1년, 2년, 3년 후에 하기도 해요. 너무 징글징글하죠. 매집을 다 완료했는데도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뭔가 스케줄이 틀어졌거나 뭔가 내부적으로 뭔가 일이 있는 건지, 매집을 다 해놓고도 본상승이 안 나와서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도 대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그만큼 본상승이 중요한 거다. 시세의 연속성과 주가 탄력성이 매우 좋다 그랬죠? 물려도 다시 빠르게 그러니까 주가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물려도 좋으니까 매매하다가 우린 너무 잘 물려요. 박윤진 대표도 잘 물려요. 그렇지만 본상승에서 매매를 하면 물려도 되게 아주 빠르게 복원이 돼요. 그걸 여러분들 근데 매집 단계에서 잘못 물리면 정말 한 1년, 3년, 2년, 1년, 2년, 3년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정말 투자의 개념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트레이딩을 하시는 전업 투자자들이라면 본상승에 있는 종목만 매매하는 게 정말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제가 매집 단계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세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혹시나 물렸을 때 너무 오랫동안 기간 동안 너무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들은 진짜 공식에서 본상승 종목만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혹시 매집 구간에 매매했다면 먹고 빨리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단기 매매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본상승의 최종 매도는 어디서 제가 이거 아까 본상승 공식이 있고 그리고 본상승을 끝까지 먹을 수 있는 시세의 끝자락, 저 마지막 하이라이트, 마지막 불꽃같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지표가 있다 그랬죠. 그 지표를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진주선을 하기 전에 너무나 많은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진주선 이제 배우셔야 되겠죠. 자, 진주선 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어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눈에는 차트가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이 좀 이제 낯이 익으실 거예요. 위에 이 주가 밑에는 주가의 흐름인데 이거 약간 주기형 패턴 같지 않아요? 저 앞에서 배웠던 주기형 패턴인데 여기 위에 있는 이 선은 박윤진 대표가 꼽는 무슨 선일까요?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는 바로 241선이에요. 241선이면은 어떤 이동평균선입니까? 1년 전 주가예요. 1년 전 평균 주가인데 왜 세력들 입장에서 진주선이 굉장히 하이라이트 어려운 이런 매집이 단위가 높으냐면 자, 진짜 너무 오랫동안 한 6개월 이상 주가가 내려가서 물려 있으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장기적으로 이제 돈이 묶여 있고 이제 굉장히 마이너스 40% 50% 돼서 있으면 투자자님들은요, 이 종목을 더 이상 보지 않아요, 잘. 거의 장롱 주식이 됩니다. 장롱에 그냥 주식을 쳐박아 두세요. 잘 안 봐요. 그래서 이 종목에 그냥 그러니까 자포자기 같은 이런 상태가 돼요. 근데 그런 주식을 세력들 입장에서는 흩어져 있는 이 개미 투자자들의 물량을 흡수하려면 1년 전의 주가를 흡수하려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 주가가 241선에 머리 한번 닿죠. 근데 또 241선에 머리 한번 닿죠. 주가가 241선에 머리 닿죠. 그리고서는 날아가는 이거 저점도 이렇게 좀 약간 높아지기도 하지만 일단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 그림을
잘 한번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림을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또 241선 뭐 마찬가지겠죠. 이런 그림도, 이런 형태의 그림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주선이 241선이 당연히 이렇게 있으면 머리를 241선 닿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예뻐요. 이 패턴 박윤진 대표가 너무 이뻐하는 패턴이라서 오죽하면 이름이 진주선입니다. 정말 뭐 돈을 낚는 그런 선이라고 보시고요. 이제 케이스를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들도 이제 굉장히 왜 박윤희 대표가 왜 진주선을 굉장히 좋아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하나씩 HTS를 들어가서 제가 이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종목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더 재미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재밌게 한번 이야기 한번 끌어가 볼게요.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그린 케미칼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그렸던 그림 기억하시죠? 그 그림을 기억하시죠? 혹시 여기서 머리 위에 이 초록색 이게 닿는 게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진주선이에요. 너무 신기하게 딱 진짜 241선에 가서 머리 딱 치고 나오고 머리 딱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날라가. 지금 이 종목은요, 제가 본상승에 이 종목이 들어있어요. 본상승 종목이에요. 본상승 종에 올라갔다가도 잠깐 눌러주는 거죠. 여기는 이런 구간은 또 매수의 어떤 아주 좋은 매수의 구간이라고 보고요. 241선을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만든다. 이게 엄청나게 예쁜 매집이에요. 여러분들 이쁘십니까? 자, 캠시스라는 종목을 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 대표가 이 캠시스라는 종목을요, 참 많이 매매했어요. 여러 번 매매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241선이 눈에 딱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얘가 너무 예쁜 진주선이었어요. 너무 예쁘고 그리고 나서 241선에서 살짝 저점이 조금 머리를 닫고 좀 높아지더니 그러더니 본상승에 지금 나와 있긴 한 겁니다. 근데 빨리 안 가는 거지만 그래도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1,500원에서 3,000원대 구간까지 일단 갔으니까 최근에 나온 종목이니까 이건 2배 정도는 간 거잖아요. 어쨌든 100%는 어느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죠. 최근에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제가 더 먼저 지금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재밌는 패턴이 있는데 요걸 한번 볼게요. 한국석유. 아마 2022년에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을 기억하는데 2020년을 통틀어서요. 와, 이건 241선이 이렇게 머리를 맞고 올라오는데 이거는 바늘도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바늘. 약간 바늘과 합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241선의 합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폭등이 나왔죠. 한국석유 보세요. 이제 여기 이 구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잔디밭이 됐죠. 완전 잔디밭이 되고 한국석유 날아간 거 보면 엄청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진주선이에요. 그래서 진주선 종목이 저는 진짜 너무 예쁘게 진행이 된다. 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고 과거에 이제 제가 같이 회원님들하고 매매했던 종목 중에 HMM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 진주선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진주선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HMM은 수주 물량이 굉장히 터지면서 이거 상당히 실적이 폭발적으로 폭증을 하면서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그런 기조가 이미 있었긴 했나 봐요. 코로나가 오기도 전부터 그런 뭔가 기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코로나가 올 줄 알았나? 글쎄요. 아무튼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부터 241선 물량을 뽑아먹기 시작하는데 HM은 9 현대상선이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주선이 저 진주선이 나와 있네라고 했지만 코로나 때 갑자기 모든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다 급락을 하면서 같이 급락을 하고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자, 올라왔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간대 10배가 가버렸죠. 단기간에 10배가 간 거예요. 잔디밭이 돼서 거의 보이지도 않는 정도의 수준에 10배가 그냥 단기간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올 거를 예상하진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조금 어느 정도 저는 너무 예쁜 이
이 진주선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사실 진주선은 저만 알고 싶은 어떤 선이에요. 박윤진 대표만 알고 싶은 선인데 이것을 이렇게 소중한 정보, 이렇게 소중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도 제가 이 코로나 시기에 회원방에서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여기에 대한 사연이 좀 있어요. 이게 지금 진주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종목도 과거에 이렇게 보시면 진주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여기 진주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매집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매집을 한 거죠. 진원생명과. 그러니까 단순간에 코로나 때 이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 단순간에 급등한 건 아니에요. 이게 코로나가 올 줄 알았던 건가 세력들은요? 알 수도 있을 수도 있죠. 이미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뭐 중국이면 어디서 약간 썰이 돌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진원생명과학이 코로나 이때 딱 터지고 나서 4월 이후에 어마어마한 그 폭등이 나왔는데 10배 넘는 이제 수익률이 나왔던 건데 그 전에 이미 이렇게 매집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진주선이 이제 이 초록색 선이 여러분들 눈에 너무 달갑게 보이시죠. 근데 초록색 선은 아주 깔끔하게 머리를 치고 내려와야 진정한 진주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강력 소개를 했죠. 이거는 정말 내 집이다. 이 종목은 된다라고 했던 종목이에요. 이거는 여기가 진주선이기도 했지만 거래형 매집도 나왔어요. 거래형 매집 두 가지가 이렇게 믹스돼서 합성으로 나온 건데 코로나 때는 저도 참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도 말도 못하게 그때 주가가 너무 1,4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데 너무 미안하고 투자자 한 사람으로서 또는 전문가의 회원들을 같이 모시고 매매하는 입장에서 저는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집을 찾는 이유는요. 정말 뭔가 강력한 확실한 종목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100% 이상의 수익이 낼 종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요. 뭐부터 보냐? 매집을 찾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때 진원생명과학을 코로나 때 1,400까지 내려간 주가를 보면서 좀 마음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뭐 주가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다 싹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너무 미안해서 이때 당시에 회원님들한테 제가 적극 뭐라고 그랬냐면 진짜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런데 진원생명과학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만약에 단기간에 2배가 빨리 나온다면 계좌가 50% 반토막 났다고 해도 이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크게 복구될 수가 있을 거라고 하고 강력하게 드라이브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단기간에 그냥 3배가 나온 정도가 아니라 10배까지도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이 터졌을 때 정말 내가 해내야 된다. 나는 꼭 내가 지금 당장 100%, 200%, 300%, 400%, 500%갈 종목을 무조건 찾아야 된다. 그럼 저는 처음에 재료를 찾지 않아요. 매집을 찾습니다. 이 매집 공부 많이 하셨죠, 지금까지. 오늘 패턴, 7번째 패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8, 90도 있는데, 이거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박 대표는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매집을 찾는다는 거, 세력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도 요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EDDC라는 종목도 여러분들 진단 키트로 해서 상당히 많이 날라갔죠. 근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급등주들이 스타주들이 많이 탄생했다 그랬죠. 제가 시장에서 조만간 스타주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계속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 한번 시장 엎어졌다가 올라올 때요. 시장이 엎어지다가 올라오면 스타주가 어마어마하게 탄생돼요. 근데 매집을 통해서 탄생이 되고 본상승을 통해서 그 화려한 그 모습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화려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이 시장이 많이 어려웠죠. 어려웠다가 올라가는 이 시기에 매집 공부를 반드시 하고 본상승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EDGC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뭐 이런 데 보면은 박윤진 대표한테 바늘산 이런 것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바늘산 모습도 있는데 뽑아먹는 모습이 241선만 오면은 애가 몸서리 치죠. 241선이면 1년 전에 이 종목을 매수한 사람들의 주가인데 거기서 뽑아먹는 거예요. 근데 뽑아먹을 때는
그냥 마냥 상승하잖아요. 241선에서 그냥 막 드라이브하고 올라가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 안 해요. 절대 매도 안 해요. 아십니까? 그러면 계속 폭락하잖아요. 매도 못 합니다. 이걸 들었다 놨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망을 줬다가 희망을 줬다가 실망을 줬다 희망을 줘야 241선에 왔는데 내가 산 매수가까지 왔는데 내가 매도 안 했더니 내려가요. 근데 또 다시 한번 241선까지 와서 와, 나 또 살았네. 근데 거기서 매도 안 했더니 또 실망이 와요. 다음번에 내가 오면 무조건 매도하게 돼 있습니다. 거의 많이 털리게 돼 있어요. 세 번째쯤에는.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내렸다. 이게 바로 매집이라고 했죠. 241선에서 뽑아먹는 거. 241선에 물린 사람들의 물량을 흡수하는 과정. 이게 바로 진주선이라고 제가 감히 표현을 해드리고요. 조금 더 케이스들을 좀 보면서 유나이티드 제약도 이 시기에 꽤 같이 상승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유나이티드 제약도 뭔지 모르지만 좀 기간이 길진 않았지만 241선은 머리를 닫고 이렇게 요런 상승이 한번 쭉 뽑아져 나와서 굉장히 큰 드라이브 상승이 나왔죠. 241선 이렇게 이만큼 진주선이요. 엄청 이쁩니다. 자, 그러면 아프리카 TV 좀 시계열을 조금 옛날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아프리카 TV 2016년 패턴을 가서 한번 보다 보면요.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들 눈에 보이세요? 이 초록색이 이제 눈에 보이셔야 돼요. 물량을 뽑아먹는 물량 흡수 과정. 이게 바로 240에서.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 거죠. 그러니까 매집 구간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이게 진주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이 진주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나니까 아프리카 TV가 얼마나 갔습니까? 엄청나게 갔죠. 그럼 여기 어디선가가 대표님 이거 알겠다. 뭔가 본상승에 있는 종목들은 뭔가 지금 오기 전에 이 매집과 본상승의 어떤 경계선이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저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몇 가지 더 계속 케이스를 좀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눈에 익도록 지금 공부를 시켜드릴게요. 2018년 이글벳이라는 종목, 동물 질병 관련한 종목이죠. 이것도 형태가 좀 특이해요. 여기도 이글벳 보이십니까? 241선을 희한하게 241선 머리에 근데 기간이 얼마입니까? 기간이 대단하죠.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 저렇게 하다가 주가가 날아간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GH 신소재 이것도 2019년 2월로 좀 시계열을 돌려서 2019년짜리로 좀 돌려서 이렇게 보면은요. 네. 이거는 그냥 굉장히 짧은 구간에 나왔던 상승인데 그래도 한번 갖다 놨습니다. 시세가 아주 길진 않았지만 241선은 머리 맞고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단기간에 이게 그래도 100%가 넘는 수익인 거예요. 이거 아무튼 GH 신소재 짧게 나왔지만 재미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좀 극성이었던 때도 이 패턴이 워낙에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이글이라는 종목이 특정 어떤 대선 주자가 되는 분의 어떤 종목이라고 하면서 기억이 나는데 자이글이라는 종목을 보세요. 241선, 241선, 241선 그러더니 물량 흡수가 과정이 나오더니 나중에 이렇게 날아가죠. 이게 바로 자이글. 그리고 또 어떤 특정 또 이 대선 주자가 될 만한 분의 종목이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이런 상승이 나왔던 종목 K탑 리츠도 보면 241선에서 물량을 흡수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물량 흡수 과정이 나오죠. 그리고 나니까 저 부분에서 100%가 넘는 상승이 나왔던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삼화전기. 삼화전기 엄청난 세력주예요. 삼화전기 때 되면 매년 여름에 정말 이 전력난의 가장 최대 수혜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여서 때가 되면 한 번씩 세력들이 올리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삼화전기가 2012년 굉장히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주 옛날 패턴인데 2012년 2월로 돌아가면 뭔가 바늘도 많이 보이죠? 저한테 배우셔서 이제 바늘의 느낌이 나시죠? 자, 근데 241선을 보니까 뽑아먹고 진주선을 뽑아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뭔가 반전이 오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상승으로 돌리는 이 시기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오죠. 이게 바로 근데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을 이게 매집을 한 겁니까? 징글징글하죠. 그러니까 매집난이고 극상 최상이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바로 진주선입니다. 자, 그러면 아난티라는 종목도 아난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종목이고 사실 대북주의 가장 핵심으로 좀 꼽는 종목, 대장주처럼 꼽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2017년 11월에 한번 이쪽으로 시계를 한번 돌려볼까요? 네. 그러니까 북한과 뭔가 대단히 뭔가 뭐 내용이 있기 전에 이미 여기서 물량을 뽑아 먹는 이런 물량 흡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241선, 241선, 241선 뭔가 머리만 오면 거기서부터 뭐 총 맞은 것처럼 진짜 거기만 오면은 주가가 내려갔다 물량 뽑고 나중에 날아갔다는 거. 그러니 여기서 털린 개인 투자자들만 억울할 뿐이죠. 억울하죠. 이제 덱스터라는 종목. 이거 뭐 메타버스로 해서 엄청났죠. 덱스터도 2017년에 근데 이미 2017년에요. 덱스터라는 종목이 이미 여기서 보시면 241선이 여기서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가 좀 보이십니까? 여기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맞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 이 종목이 엄청나게 크게 날아간 건 이 자리에서 크게 날아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0% 이상의 2배 이상의 어떤 수익 구간은 나왔다라고 봅니다. 자, SH 에너지화학 이 종목도 제가 과거를 좀 돌아가서 2014년 구간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14년 구간을 봤더니 여기 또 예쁘게 이게 241선의 구간이 머리가 보이시죠? 241선 구간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엄청난 상승 나온 거 보이시죠? 이것도 물량 흡수 241선에서 나왔던 것으로. 자, 지어소프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엄청난 진짜 세력주인데요. 지어소프트가 2014년에 제가 이 종목을 그때 건드렸던 기억이 나서 이거 보세요. 이게 241선을 기존 제가 241선을 왜 이렇게 진한 연두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제. 이거 보세요. 지오소프트가 이렇게 물량을 흡수하는 과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날아갔느냐 보시면 꽤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보이는 거죠. 진주선이 이제 눈에 익으십니까? 제주반도체 엄청난 종목이죠. 이거 9EMLSI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했던 종목인데 9EMLSI 2014년 4월장 분위기로 한번 제가 시계열을 돌려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돌아가 보면 2014년 구간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두색 구간으로 물량 흡수 과정 240에서 240에서 이게 물량 진주선 그리고 났더니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한 제주반도체였던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홈캐스트요. 얘도 정말 잊을만 하면 오르는 그런 세력주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로 2014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14년으로 돌아가서 물량을 이렇게 좀 보면 뭔진 모르겠지만 241선에 왔다가 주가 내려가고 맞으면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 종목은요. 얼마나 날렸냐면 막 이게 점상이요. 엄청 점상 몇 번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홈캐스트가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죠. 이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 종목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 눈에 굉장히 익으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최근의 것까지도 최근에 뭐 그린케미컬 캠스는 최근 패턴이라고 진주선 종목이 현재 진행 중인 종목이 있을까요? HTS로 검색을 해볼까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자, 일단 제가 검색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검색기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죠. 아까 전에 사용자 조건 검색에서 본상승 종목을 보여드렸죠. 본상승 종목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160개 정도다. 그럼 나머지는 아직 본상승이 안 온 매집 패턴에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했고요. 그 안에서 이런 거예요. 진주선이 지금 나오고 나서 본상승에서 올라간 종목이 있고 아니면 아직도 매집 구간인 진주선 안에 본상승이 나오지 않은 진주선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로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겠죠? 자, 보면 지금 진주선 종목이 현재 진행 중인 종목이 본상승이 나왔었을 수도 있고, 본상승 나와서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아직도 241선만 되면 정말 진주선에서 물량이 뽑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47개 종목이 검색이 되거든요. 47개 종목이 검색이 됐고, 그 중에서 시가총액으로 제가 이렇게 솔트를 해보니까 가장 먼저 나온 종목이요. 시가총액 삼성 SDI예요. 이거 삼성 SDI 왜 이게 진주선인지 여러분들 이미 이거는 본상승 종목이라고 그랬어요. 삼성 SDI 크게 한번 놓고 볼까요? 크게 놓고 보면 여기서 241선 보이십니까? 241선, 241선 보이십니까? 이 종목 제가 왜 이뻐하는지 알겠죠? SDI 저는 이건 너무 예쁘게 지난번에는 제가 정복기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정복기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복기에서도 여기서도 정복기가 맞아요. 보면 61선 물량 흡수하고 121선 물량 흡수하고 이번에 241선 점점 정복을 해가죠. 그렇지만 이 세 가지를 여기 봤을 때는 이게 바로 진주선 종목이에요. 이거 본상승에 있어요, 지금. 저는 지금 같은 자리에서 전 적극 매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처음에 포스코 케미칼을 너무 이거는 매매해야 된다. 키다리 종목으로 포스코 케미칼 상승이 나오자마자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드라이브인데요. 풀 드라이브인데 삼성 SDI가 그런 느낌이 드는 종목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직 시장에서 딱 이거 진주선인데 지금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본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은 그렇다고 치면 상승이 아직 진행되진 않았는데 이거 지금 아직도 매집 중인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세요. FNF 같은 거. 자, FNF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HN 보세요. 뭔진 모르지만 아직까지 이거 241선 뽑고 있죠.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기에 나오냐고요? 다 나옵니다. 자, 검색기 나오고 3일제약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특이해요. 이것도 지금 검색기에 나오거든요. 자, 여기 3일제약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HN 여기 있죠. 여기 있고요. FNF도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3일제약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름 종목명으로 한번 검색해봤더니 자, 여기서 3일제약 3일제약을 이렇게 볼게요. 3일제약을 보면 희한하게 여러분들 요게 이 241선은요 여전히 뽑아먹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바늘 형태의 종목이면서 241선은 여전히 뽑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뭔가 아직 본상승은 안 나왔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매집으로 보이거든요. 본상승만 나오면요 이거는요 매매를 진짜 해봐야 되는 지금 아직 매집이 안 끝났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다고 보여요. 그러면 그런 매집 아직 본상승이 안 나왔는데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 프롬바이오 같은 것도 보세요. 241선만 되면 이거 뭔지 모르게 자꾸 또 한번 여기서 올라갔다가 한번 또 내려올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진주선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SM 라이프 디자인 마찬가지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거 241선 지금 현재 뽑아먹고 있고 아직 본상승은 안 나온 거. 마니코도 여러분들 볼게요. 마니코라는 종목도 뭔가 241선 구간에서 지금 뽑아먹고 있는 게 느낌이 오십니까? 물론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이니까 감안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 대원화성 이런 종목도 241선 근처만 오면은 주가가 아주 몸서리를 치죠. 뽑아먹고 바늘상까지 나오면서 뭔가 이러다가 아직은 매집 형태예요. 아직은 본상승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본상승 종목과 매집 단계에 있는 것을 경계선을 뭔가 지표를 배우면 하나만 배우면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지표가 얼마나 쉽냐면 진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감히 말씀드린 건데 그걸 알게 되면 7살짜리 친구들도 본상승이 아니야. 이제 딱 보여주면서 이거 본상승이 아니야. 딱 알 정도로 너무 쉬워요. 7살짜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이걸 알려주면 바로바로 알 만큼 너무 쉬운 지표예요. 근데 그것을 저는 박윤 대표는 그거를 알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어요.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와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가 오늘 7번째 강의고 다음에 8번째 강의인데 저에게 주어진 강의는 8개의 강의고요.
그 이후의 강의는 제가 온라인으로 이 강의를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따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오늘 7번째까지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보면 어디까지 공부를 했습니까? 진주성까지 공부한 거죠. 그럼 남아있는 게 바로 키다리 경호 거래요. 오른쪽에 6번부터요, 10번까지는요, 사실은 뭔가 더 최근 10년 안에 더 세력들이 많이 이용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6번부터 10번이요. 물론 1번부터 5번도 아직도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6번부터 10번은요, 정말 하이라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키다리, 조용히 진짜 강하다. 이것도 검색기 다 만들어놨어요. 경우요, 이거 선을 제가 알려드리기 참 그렇지만 확률 높은 수익률 제조기요. 얼마나 확률이 높은지 수익률 제조기 검색기 다 만들어놨고요. 거래형도 여러분들 제가 검색기를 다 만들어놨거든요. 황급한 매집, 최근에 세력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거래형까지도 여러분들 제가 검색기를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주선도 검색기 만들어놨고, 키다리 만들어놨고, 경호 만들어놨고, 거래형 만들어놨고, 4개 만들어놨죠. 가다가 본상승, 현재 본상승 중인 검색까지 만들어놨다. 그럼 우리가 배운 게 7번째까지 한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 자, 키다리, 경호, 거래형 다음 시간에 거의 TV에서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TV로는 마지막 시간이지만 이 과정을 저는 온라인으로 이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진짜 조용히 진짜 강한 거 뭐라 그랬죠? 키다리라 그랬죠? 자, 그리고 확률 높은 수익률 제조기 경호인데, 경호는 경호, 뭔가 경호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걸 경호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황급한 매집, 세력들의 놀이터이고 거래형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어진 시간은 7강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강의 시간에서 여러분들 뵙겠고요. 복습은 자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습은 제 박윤진 대표 온라인 홈페이지에 가시면 제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영상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굳이 다른 거 찾지 않고도 제 온라인 홈페이지에 보면 박윤진 대표 홈페이지 방에 들어가면 거기에 모든 동영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거 7강까지 다 업로드 되니까 보시고 마지막 강의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총 8강으로 진행되는 박윤진 클래스, 다음 주는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매집 패턴의 8, 9, 10개명을 모두 만나볼 예정입니다. 알찬 내용이 준비된 다음 주까지 함께 하시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